평화를 빕니다. 가져오셨죠? 네. 8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8페이지를 펴시면 둘째 주간이라고 나오죠. 예, 둘째 주간 찬미받으소서 제2장, 제3장 62항에서 136항까지 나온 내용은 생태적 친교를 위한 생명의 밥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태적 회개를 위한 일상의 작은 실천을 위해서 우리가 이 생명 밥상을 어떻게 가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인간은 살기 위해 먹어야 하겠지만 때로 먹기 위해 사는 것처럼 과하게 먹고 또 남겨 많은 음식을 쓰레기로 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식문화는 국하고 밥만 먹는 게 아니죠. 여러 가지 반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한정식집 가면 여러 찬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보통 3찬, 4찬 하는데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9찬이죠. 9찬, 12반상, 12반상, 16반상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나온 반상에 나오는 음식들 다 먹습니까? 아니죠. 마음에 든 거 몇 가지 나오면 한 번 나온 음식은 어떻게 됩니까? 다 버리죠. 옛날에는 식당에서 그거를 재사용하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논란이 심해서 남이 먹다 남은 음식 모아서 다시 새 것인 양 나오는 이런 문화 풍토 때문에 많은 음식점들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저희 식당은, 저희 음식점은 남는 음식을 재활용하지 않습니다를 쓰죠.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무조건 버린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음식이 맛있긴 하지만 의외로 버리는 게 많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과정 안에서도 버리는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음식을 하고 난 다음에 먹고 나서도 그 찬을 거의 버립니다. 가끔 집에서도 버리죠. 그래서 어떤 문화가 있어야 되냐면 먹을 만큼만 덜어서 소량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부족하면 조금 더 덜고. 보호자 시민과 저는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찬을 먹을 만큼만 자매님 보고 떠주라 그럽니다. 그래서 식사가 다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게. 왜냐하면 그거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버리는 음식 문화에 하지 않기 위해서 집에서도 실천을 해보십시오. 근데 한국은 꼭 그렇게 그 찬그릇에 음식이 수북이 쌓여있어야 대접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젓가락, 여러분 젓가락 요즘 같이 식사하는데 한국 사람들 자기 안에 앞접시 안에다가 내가 먹을 만큼 반찬들 덜어서 먹으세요? 잘 안 그러시죠? 전부 젓가락질을 가죠? 그 젓가락질 뭘가 들어요? 내 침이 들어가요. 가족이니까 이 정도는 괜찮죠. 음식이 버려요. 침이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다 문제가 생깁니다. 오래 보관하지 못하고 변질이 빨리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침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잘 모시겠지만 그래서 음식에 대한 버리는 음식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유전자 변형 식물, 작물의 증산 이거는 복잡한 생태계망을 파괴하고 생산 작물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현재와 미래의 지역 경제 영향을 끼칩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의 생산을 독과점으로 하는 경향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번식력이 없는 종자가 생산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러한 의존성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다음에 식물을 심어야 되는데 여러분 과일도 씨 없는 과일을 좋아하시죠? 왜 씨가 없겠어요? 원래 없어요?
있어야 돼요. 열매는 씨가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근데 유전자 변형으로 씨가 없는 열매가 왜? 먹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음에 그거를 심을 때 어디서 사요? 이 종자를 파는 또 이 어떤 그 묘목을 파는 곳에다 의뢰를 해야 되죠. 독과점이 되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독과점이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게 내가 종자를 심어서 옛날에 여러분들 어렸을 때 보시면 시골에 보면 옥수수든 뭐든 감자든 씨란 놈을 어떻게 했어요? 다 씨 종자로 했죠. 씨. 제가 어렸을 때요. 꼬맹이 때 큰 집 시골에 산 적이 있는데 밖에 나갔다 놀고 오는데 집안에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툇마루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데 아주 옥수수 씨란 놈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툇마루 위에. 옥수수 철이 아닌데 저게 왜 있지? 이야, 기가 막히네. 근데 너무 토실토실하네. 먹을미스러워. 아따 잘 됐다 해가지고 그걸 가져다가 아궁이에 불쏘시개 있는 아궁이에 넣어놓고 구워서 개안이 먹어버렸죠. 개안. 그래서 야단 맞을까봐 흔적을 없앴어요. 밭일하고 돌아오신 할머니가 툇마을에 딱 얹어서 하늘을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신가 봐요. 이렇게 하더니 갑자기 큰 소리 언성을 하시더니 어떤 놈이 씨 옥수수를 먹어버렸냐요. 농사 다 망치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 입가에 까맣게 뭐가 남아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범죄를 못하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죠. 서말로. 근데 그때까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한 번도 이거는 씨 할 것이니까 건들면 안 돼 하고 말해준 적이 없었어요. 그때도 맞아 씨 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몰랐고 어렸을 때가. 그래서 이 종자를 새롭게 한다는 그 종자들은 어때요? 제일 열매 중에 제일 실한 열매를 다시 재사용합니다. 그래서 튼튼한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종자가 개량이 돼서 튼튼하게 해야 되는데 현대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작은 곳에서도 대량으로 생산되고 열량을 많이 하게끔 크게끔 요즘 귤이 천내향이라는 귤이 하나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태어나면서 그렇게 큰 귤은 처음 봤어요. 제 손바닥 안에도 다 못 들어와요. 혼자서 못 먹어요. 여기 한 3명이 나눠 먹어야 돼요. 그런 종자가 나왔더라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변형시킨 거죠. 어떤 식으로든. 발육이 성장이 잘 되도록. 또 달기는 무지하게 달아요. 그런데 그런 단 과일이 지금 우리나라 기후에 나올 수 있나요? 없어요.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맛을 내는 무언가가 첨가가 됩니다. 키우는 과정 안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 열매, 나무 열매가 있는 곳에 가면 금기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비료를 주지 않아요. 절대. 왜냐하면 포도나무가 잘 열릴 수 있는 곳은 척박한 땅인데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척박한 땅이지만 예전에 그곳은 어때요? 바다였어요. 융기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수직으로 15m 이상 뿌리를 내려요. 양분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다 물을 주지 않아요. 그냥 자연이 주는 햇빛, 자연이 주는 물, 강수량과 일조량을 곱해서 수확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수확에 따라서 주어진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가 맛이 있냐 없냐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돈이 문제가 되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키워서 빨리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수익을 올려버려요. 근데 그거는 아주 얄팍한 상술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전자 변형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읽기 실천표. 이건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구나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1일차, 2일차 하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1일차에는 뭘 하라는 거예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을 먹지 말고 하루는 외식비만큼 봉헌하는 거고 그 다음 날은 식사 전후 기도드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 다음에는 수입 농산물이나 가공식품 대신
제철 우리 농산물을 구매하는 어디서요? 요 아래층에서요. 네. 그 다음에 적당한 양의 음식을 준비해 음식을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겁니다. 또 냉동 음식이나 패스트푸드를 사 먹지 않는 것이고 육식 대신 채식으로 식단을 하루는 해보는 거죠.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술식이. 금요일 날이요. 그래서 아이고 금요일인게 금육인게 고기 안 먹어야 된다. 그럼 우리는 생선 먹으러 가자. 야, 비싼 참치에 먹으러 가버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날은 금육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비싼 것에 우리 먹는 것에다가 마음을 쓰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고통에 같이 동참하자는 마음으로 금육이지 절제하라는 말이지 고기만 안 먹으면 되고 대신에 다른 건 먹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냉장고를 정리해 오래된 식재료를 먼저 사용해서 요리해보자. 여러분들 냉장고 어떠세요? 꽉 채워져 있죠?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시죠? 아세요?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나? 잘 모르더라. 언제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요것이 한 달이 됐는지 일주일은 좀 알겠다. 2달이 됐는지 3달이 됐는지 요걸 내가 언제 샀는지도 몰라. 그래서 또 사요. 똑같은 거 시장 가서 또 사가지고 또 나중에 아껴 먹어야지 냉동에 넣어놨다가 또 잊어요. 그럼 또 사. 그래서 제발 하루는 아무것도 사지 말고 냉장고를 한번 비우세요. 그래 정리를 좀 하세요. 버릴 거 버리고 유통기한 지난 거 버리고 어때요? 한번 그래서 가장 오래된 식재료부터 한번 재료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 드셔보시라. 그리고 되도록이면 냉장고를 가득 채우지 마시라.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냉장고는 수없이 돕니다. 이해되세요? 불필요한 에너지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냉장고를 헐겁게 그때그때 이런 문화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2장은 창조의 복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보시니 참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간이 세상의 주인처럼 행세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 질서를 파괴한 죄를 성찰하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뭐예요? 지구와의 관계에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연환경은 모든 인류의 유산이고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재이다. 그래서 지구는 뭐라? 공동의 집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집이니 공동의 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 써도 됩니까? 아니죠. 뒷사람이 함께 사는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아껴 써야 된다. 나누어 쓰고. 그다음에 3장은 그러면 이러한 생태 위기를 초래한 원인이 뭐냐?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기술 지배 패러다임과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이 기술 지배 패러다임은 우리를 매혹시킵니다. 와, 대단한 기술이다. 신기술이다. 매혹시키면서 자원을 착취하지. 그리고 이것은 정치와 경제를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관심만 둡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어떻게 후손들에게 잘 물려줄 것인가에 대한 생태를 고민한 게 아니고 이 자원을 어떻게 해서 활용하면 뭐예요? 돈이 될까? 그래서 지금 마지막 보루에 있는 아마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파괴하고 있죠. 인도네시아 어디선가 바다에서 쓰는 식물이 있어요. 맹골로라는 거예요? 벵골로라는 거예요. 벵골로 숲. 그런데 여기에서 크는 새우와 가재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무자박에 잡으려고 벵골로 숲을 파괴해버려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숲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바닷물을 막아주는 천연 방파제 역할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돈을 벌기 위해서
줄여갔어요. 양식한다 하면서. 그랬더니 쓰나미가 오니까 어떻게 돼요? 마을 전체가 다 수장되는 거예요. 못 막았어. 인간이 이윤을 위해서 자연을 거슬러 단지 활용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연 그대로 형성돼서 인간이 살기 좋게 만들었던 이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면서 결국은 누구한테 그 책임이 오는 그 자원을 마구잡이로 개발했던 그 인간의 경우.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그거를 개발했던 사람은 안 다쳐요. 누가 다쳐요? 없이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자연에 기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이 다 그 책임을 받고 있다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의 부유한 나라가 저지르고 쓰고 하고 마음대로 개발했던 그 환경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전가되고 있어요? 가난한 나라에. 그들은 공장도 없어요. 그들은 폐기물도 없어요. 그들은 원자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든 그 지구상의 아픔들은 다 어디로 가요? 그들이 겪고 있어요. 기후가 변해서 비가 안 오고, 어떤 데는 너무 비가 많이 오고, 갑자기 그 어느 나라는 너무 추워서 곡식이 자라지 않고, 이런 자연적 재해가 가난한 나라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릇된 인간 중심주의, 즉각적인 이득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실천적 상대주의 문화가 팽배해진다. 그러니까 어디 돈 되는 데 없냐 이게. 돈 되는 데. 그래서 뭐든지 인간 중심주의로 해가지고 우선주의, 이거 인간을 위해서 해야 된다. 지금 정치 안에서도 가장 큰 게 뭐냐면 극우화되는 거, 제국주의화되는 이유가 뭐냐면 서열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가장 우려하게 있는 게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을 합리화시키면서 정당하다고 사람들이 폭동을 하고 있어요. 부추기고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유사의 일에 법원의 난동에서 난리를 쳤어요. 부시고. 만약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잡혀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정당화한 거예요. 국민 저항권이란 말도 안 돼. 들어보지도 못한 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국민 저항권이라는 것은 핍박받을 때 이야기예요. 의병 활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 지금 이게 누가 핍박받고 있냐.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세력화를 위해서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똑같냐면 히틀러와 똑같은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논리예요. 그게 어디서 오냐면 진화론을 이야기한 다윈주의가 사회로 들어오면서 사회적 다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사회 안에서 서열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적은 가진 자를 많이 해야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신분제입니다. 우리나라 예전에 그랬죠? 양반이 천민을 마음대로 해도 돼요. 폭행을 해도 상관이 없고 죽여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옆에서 왜 당신이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 노비가 사람이었어요? 사람 아니었나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들을 사람 취급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물건 취급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고아와 과부를 그렇게, 그 다음에 아픈 이들을 부정하다 해서 그렇게 취급을 해요. 사람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인격 존중이 없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거죠. 자연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사관에 팽배했고 그게 문화화되고 있으면 정치 안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어떻게 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들으면 와, 어떻게 인간이 600만 명을 죽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요? 사람의 사고방식이요, 우리는 우월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연의 양육방식의 방식이 인간 사회 안에 들어와서 팽배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우리 민족은 너희 민족보다 우월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층민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들을 죽여 없애야 돼요. 왜요? 피가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연히 없애버려야 될 존재들이에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인간이 무서운 존재가 돼요. 사람을 수백만 명을 죽여도 양심의 가책이라는 눈 하나 깜짝 없는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는 장군인데 이런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전쟁. 와, 신부님 어떻게 수만 명이 죽은 전쟁을 하고도 저런 놈 떳떳합니까? 푸틴 뉘우쳐요? 일본 놈들 누이쳐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약속을 우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파시즘이 들어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정치적인 보이지 않는 파시즘이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고 지금 독일에서도 나치즘이 다시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근데 이게 생태학에도 관계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말 못하는 미물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식물은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고 이 자연은 우리 거니까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하느님이 주신 이 귀한 아름다운 지구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는 것을 유린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나 당장 나한테는 아무 없는데 뭐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내 땅 내 마음대로 내 땅이다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네가 난리 내 재산권 행사하는데 짧은 시간 안에는 내 재산이지만 그걸 어때요? 100년, 200년, 300년 멀리 보면 자기 게 아니잖아요. 이 모두가 함께 사용해야 될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들여다보시면 1번부터 문항들을 쭉 읽어보시면 다 답이 있는 거예요. 문항이 안 나온 것만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6번을 보시면 12페이지에 뭐라고요? 생태 알쓸 신작입니다. 알면 쓸모가 있는 무슨 잡다한 지식인데 신지식인 뭐 이런 문간 같은데 생태적 친교를 위한 생명의 밥상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먹을거리가 생산지에서 우리의 식탁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계산해 이동거리가 길면 길수록 더 많은 농약 사용과 운송에 따른 에너지 낭비가 생겨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그것을 가시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보여준 개념이 뭐냐? 뭐예요? 푸드 뭐예요? 푸드 파이터. 잘하시네요. 그러면 푸드 파이터는 뭐다? 푸드 파이터. 여러분 축제장에 가면 맥주 빨리 먹기, 맥주 만시시 빨리 먹기 이런 거 하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양을 먹는 시합,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 그걸 푸드 파이터라고. 그럼 먹방은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먹방은 뭐예요? 먹는다와 방송의 합성의 먹방입니다. 방송이 뭔만 보여줘요? 먹는 것만. 맨 음식점만 찾아다니면서. 근데 우리나라에 먹는 것이 한계가 있으니까 어디까지 가요? 동남아까지 보내더라고. 그거 좋다고 TV에 연예인들이 가서 해요. 그럼 우리 좋다고 보죠. 그럼 뭔 생각을 해요? 두 가지예요. 먹고 싶다. 나도 가고 싶다. 우리 눈과 생각을 마비시켜요. 먹방이 많은 TV가 프로가 많으면 많을수록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왜요? 사고를 못하게 해요. 건전한 사고. 왜냐하면 좋은 미담들, 우리가 해야 될 다큐멘터리가 재미도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잘 안 봐요. 그게 뭘 봐요? 예능을 봐요. 예능의 목적이 뭐예요? 가끔 예능을 처음 나오는 연예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능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예능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잘 계셨어요? 그러면 답을 예능은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는 게 예능? 사람이 딱 말 듣고 하하 웃죠? 당신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오랜만이면 잘 지내십니까? 그럼 다큐적으로 다 대답하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요즘 괜찮습니다. 그럼 그 다음 말 안 이어지죠. 밋밋하다. 보고 싶었습니다. 저를 언제 봤다고요?
당신 잘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와,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예능은 뭐라고 해야 돼요? 예능을 안 해본 게 모르잖아요. 나도 보고 싶었어. 나는 너보다 더 보고 싶었어. 야, 우리 둘이 통한 것 같아. 근데 그 실제 통해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냥 보는 사람들로부터 즐겁게 하기 위해서 멘트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풀샷을 받아요. 풀샷이 뭐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안 나오고 나만 나오는 거예요. 나만. 1초 동안, 2초 동안. 연예인들이 그 풀샷을 받으려고 예의를 써요. 그걸 왜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로부터 자기 얼굴을 각인시키려고. 저놈 재밌는 놈이야. 진짜 즐거워. 저 애만 만나면 신나. 그럼 뭐예요?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몸값이 올라가요. 이해되세요? 왜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과하게 몸짓하고 안 되는 개인기 해갖고 난리치고 뭐예요? 그래야 그 다음 기사에, 연예인 기사에 실검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럼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인지도가 올라가니까. 왜 연예인들이 몸짱 만들고 난리겠어요? 그게 그래야 출연을 할 수 있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출연은 잘 안 시켜줄 거예요. 뭐 전 불러도 안 가지만. 17번은 생태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식생활은 뭐냐? 채식 유지의 밥상을 차린다는 거죠. 매끼 고기 반찬 식탁에 올린다. 값싼 수입 농산물에 식재를 많이 이용한다. 배달 음식을 자주 이용한다. 두루두루 먹어야 되겠지만 채식을 위주로 하시는 게 생태적으로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엔이 정한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연간 버리는 음식이 약 13억 톤이랍니다. 버리는 음식. 가정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은 것.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면 뭐예요? 식품 목록을 미리 계획에 필요한 것만 구입해야 되는데 두부 한 번 사러 갔다가 시장까지 가득 들고 오죠. 그 다음에 시들거나 흠집 있는 농산물은 잼이나 소스를 만들어서 육수 내기 활용해야 되는데 밤에 상했네 하고 버려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식품이 상하기 전에 냉장고에 보관해야 되는데 잊어불다가 제가 가끔 이래요. 넣어놓고 잊어버려요. 나중에 먹으려고 보면 상태가 안 이어지다. 그런 음식이. 저보고 하는 말 같아요. 음식물을 분리배출할 수 있는 음식 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버려야 양을 줄인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음식물 처리 과정. 재활용하는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아닌 것. 복숭아씨 티백은 일반 쓰레기죠. 근데 보고 내장은 음식물 쓰레기. 따로 분리배출해야 되겠죠. 예. 우리 남성 신자분들 분리배출하는 거 서로 어떤 게 일반 쓰레기고 어떤 게 재활용이고 어떤 게 음식 쓰레기고 구분 잘 하시죠? 예. 달걀 껍질은 뭐요? 음식물에서 나올 게 음식물 쓰레기 아니라. 예. 게 뺐다고 아니라. 게딱지는 음식물 쓰레기요? 잘 아시네. 20번 여기 보면 유기농 무농약 그 다음에 유기가공식품 이런 게 표시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기농이라고 되어 있는 이 표시가 있는 제품에는 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작물을 돌려짓기 윤작으로 지은 유기재배 방법의 생산물입니다 라는 표시예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는 찍혀 있으면 이거는 우리 먹거리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먹어도 우리 몸한테 이로운 먹거리다. 그 다음에 무농약은 유기농 방법은 아니지만 농약이 최소화하는 3분의 1을 이하로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했고 그러한 무농약 재배에 따른 생산물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고요. 유기가공식품은 농축산물 중에 원료로 해서 유기적으로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으로 가공한 식품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바이오 뭐죠? 엔지니드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MGO 있죠? GMO. 네, 뭐예요? 유전자 변형이죠. 요즘은 GMO라 쓰지 않고 뭐라고 쓰냐면 생명공학식품이라고 표현을 써요.
마치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생명공학? 야, 생명공학이면 우리 인간은 생명이 이런 거네? 개뿔. 뭐예요? 화학적으로 만든 음식이다 이거예요. 화학적으로 아주 어쩐다는 거예요. 식품, 과학의 힘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일컫는 새로운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괜찮은가 보다 하는데 실은 GMO예요. 그래서 옥수수, 카놀라유, 콩, 사탕물 이런 데 많이 사용되는 인증 마크입니다. 그걸 사람 말에 말합니다. 되도록이면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발 저도 가끔 유혹에 넘어가서 2+1은 사기도 합니다. 1+1, 2+1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사지 마셔요. 그거는 납품하는 업체를 죽이는 일입니다. 자꾸 그걸 건들다 보면. 왜냐하면 유통업체가 그거를 감당하지 않아요. 납품하는 업체가 고스란히 감당하는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러면 손해를 보면서 납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은 누가 봐요? 유통업체가. 아주 나쁜 놈들. 유통만 그렇게 흐려놓고 있어. 전국적으로 납품을 해야 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행사에 끼워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원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야 이번에 우리 행사하니까 너희들도 좀 세일해라 해서 20% 30% 세일해서 700원에 내놨는데 이번에 행사 기간에 단기간에 물건 한 1,000개만 더 줘. 그래서 700원 플러스 700원을 700원에 파는 거예요. 그럼 얼마 손해인 거예요? 1,000원 하고도 1,300원을 손해보면서 물건 2개를 내놓는 거예요. 그 감당이 그 손해 누가 해요? 생산업자, 납품업자.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당장 현찰을 돌려야 돼요. 그래야 새로운 또 원료를 사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잖아요. 그럼 너 안 하려면 말아. 너가 아니면 올 때 있어.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누가 망하겠냐? 아시아나가 망할 때 그렇게 됐어요. 아시아에 기내식품 납품 업체를 아무 이유 없이 잘라버렸어요. 왜요? 다른 회사가 더 준다니까. 그러면 내가 경영 방어권에 동생한테 이길 수 있어서 그렇게 선택하기 시작했던 게 아시아나가 망하는 지름길이었어요. 그때부터 항공기의 기내식품 대란이 오고 납품했던 사장님은 자살하고 빚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자살하고 그리고 박상구는 아시아나 경영권 뺏기고 지금 아시아나 어디로 넘어가요? 대한항공으로 넘어가요. 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음식 납품 하나 건을 가지고 장난친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태가 인간이 독점하게 되고 인간 중심주의로 생태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정치와 경제가 개입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혼란이 와요. 생태계 혼란. 그럼 그 생태계는 자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태가 중요하고. 근데 신부님, 교회에서 왜 그걸 이야기합니까? 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가 왜 생태를 이야기해야 됩니까? 아니, 신부님, 이 사순 시기에 왜 이 미사 시간에, 강론 시간에 하느님 말씀을 안 전하고 생태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맞아요? 틀려요? 얼른 대답을 못 하겠죠? 틀린 것 같은데 틀리다 그러면 신부님이 틀린 걸 뭐로 이야기할까? 틀려요? 맞아요? 얼른 눈치를 채야죠. 맞아요. 왜 맞아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자연을 맡겨주셨어요. 뭐라 그래요? 잘 다스려라. 잘 관리해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인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느님이 보시니 좋았다라고 하는 그 결말처럼 하느님 보시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인간의 책무인데 인간의 욕심이 인간의 이기주의가 다른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이익에 부합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 같은 인간에게까지 적용시키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게 하느님 정의에 부합되냐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게 생태 먹거리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시간에 생태 환경 말하는 것이 하느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아니죠? 다음 주에 공부해 오시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